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있어요. 미혼모예요. 누구 아이인지 너무 누구의 궁금하다. 아이인지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윤정입니다. 오늘은 웹소설 작가 박세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린 작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세린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또 영화, 시나리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이로는 안 나와요, 책이? 나중에 출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웹상에서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이렇게 모바일로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카카오 페이지라는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 웹툰 어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음악으로 치면 멜론이네. 멜론 같은 그런 플랫폼이죠. 카카오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뭐 레진 코믹스도 있고요. 레진 코믹스. 뭐 봄툰이나 조아라 같은 웹소설만 다루는 사이트도 있고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웹소설 서비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웹소설 쓰시기 전에 하셨던 뭐 아르바이트 있으세요?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맥도날드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 알바부터 시작해서 영화관 매표소, 출판사 교정 교열, 분식집 서빙 배달, 그리고 바텐더 일도 했고요. 작가 생활하기 직전에는 한 2년 정도 콜센터 상담원도 했어요. 교정교열은 네. 뭐 맞춤법은 정확히 하시겠네요? 아니요, 정확히 잘 몰라요. 컴퓨터에서 네. 잡아주고요. 아. 네, 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그 잡아준 걸 정리하고 전문 교정교열에게 넘기는. 제가 잡지 인터뷰도 몇 번 해봤는데 편집자들 불러갖고 녹음해보니까요, 여러 명이 크로스 체킹을 해도 맞아요. 오타가 나온대요. 네, 제 경우에도 지금 연재하는 소설이 스캔들 도시의 연인이란 소설인데 네네. 오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너무 친구들이나 웃기다. 동료들이. 옛날에 무슨 영화 보면은 민속초인데 롤렉스 차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오게티 발견하듯이 책이나 웹소설도 있겠다. 네, 굉장히 많아요. 제 책을 안 읽기로는 국내 탑급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박세림 작가님 걸 이제 보려고 카카오 페이지에 갔어요. 그럼 하나로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몇 화 나눠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200원, 400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다 보면요? 만 원가량 아, 되지 만 않을까요? 원. 단행본처럼 한 권씩 딱 사서 네. 보는 게 아니라 네. 골라볼 수도 있네. 맞아요. 회차별로 골라보실 수도 있고. 괜찮네. 한 1, 2편 봤는데 이거 영화 아니다 그러면 안 보면 되네. 그럴 수도 있죠. 책은 사면은 무조건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웹소설 같은 경우는 한 4화나 3화까지는 무료인 경우가 많아요. 맛보기로? 네, 거기까지 보고 재밌으면 더 봐라. 야, 그것도 상술이네요. 저도 웬만하면 편집할 때 네. 2부 보게 하려고 제일 재밌을 때 딱 끊거든요. 끊기 신공이라고 하죠. 웹소설로 하다가 대박 날 것 같으면 종이로 하면 되네요. 네, 근데 사실 종이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맞아. 네. 너무 안 사더라. 네, 요새는 1000권 나가면 많이 나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유명한 책은 깔리면 몇천 부 나가는 거네 그냥. 그렇죠. 도서관에서만 다 사줘도 사실 우리나라 출판업계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다. 수많은 직업 중에 하필 웹소설 작가를 하게 된 계기하고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작가 생활한 지 8년 정도 됐고요. 8년? 네. 웹소설을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아는 작가분께서 소설 한번 써볼래? 해서 그럼 써보지 뭐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웹소설 작업을 시작했고요. 작가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원을 했는데 콜센터 중에서도 그 빡세다는 네. 보험회사. 네, 진짜 와. 빡세죠. 2년 정도 하다가 진짜 못해먹겠다 싶어서 때려치고 공모전 준비를 했어요. 준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공모전에 당선돼서 그때부터 프리랜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 희한하게 잘 되는 분들은 운도 좋아. 콜센터 다니다가 질려가지고 글이나 쓰자 했는데 공모전에서 대상 받은 거예요? 대상은 아니고요. 우수상이었어요. 우수상. 와, 그러면은 공모전에서 그냥 데뷔가 된 거네. 그쵸. 나름 데뷔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작가 일을 하게 되면서 글을 써서 돈을 받고 살면서 이제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박세림 작가님은 네. 공모전 출신이잖아요. 네. 작가 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데뷔하려면? 요새는 작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글을 쓰시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어디다가? 네이버 웹소설 그 챌린지 리그라고 아. 아마추어 작가들이 글을 올리는 그런 게시판도 있고요. 뭐 조아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큰 웹소설 사이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추어들이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웹툰 같은 경우도 아마추어 사이트나 아마추어 게시판에서 인기를 좀 끌거나 아니면 눈에 띄어서 정식 연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네. 여러 가지 사이트에다가 습작식으로 올렸는데 네. 좋아요나 댓글 막 엄청 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거기서 데뷔시켜줘요? 눈에 띄는 경우는 데려가서 정식 연재로 가는 거죠. 이제 이제 그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연재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줄 테니까 우리 계약합시다.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엔 많이 안 줄 거 아니에요? 신인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웹소설 작가 자체가 고려가 크지 않아요. 원래 적구나. 네, 원래 적어서 대부분의 작가분들도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이버 웹툰에다가
올리다가 잘하면 이제 기안84처럼 되는 거네. 아, 그렇죠. 나 혼자 산다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겠네요. 거의 뭐 웹툰 작가들의 꿈이겠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데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웹툰이건 웹소설이건 아마추어 사이트나 아니면 자기 블로그나 트위터에 자기 그림이나 글을 올리다가 정신연재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랑 계약을 맺어서 네.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한 회당 얼마 정도 줘요? 저는 사실 웹소설 같은 경우는 통째로 계약을 해서요. 통으로? 예, 회차당 받는 분들은 얼마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세림 작가님은 전공은 뭐예요? 극작과 전공했어요. 영화나 연극을 배우고 만드는 학과예요. 뭐 시나리오도 쓰고? 아, 네, 맞아요. 그 학교에 그 장항준 감독 아, 선배잖아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랑 동창이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그 감독님 좋아해요. 부인이 작가 더 유명해. 네, 김호희 작가님 저도 네. 아주 팬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항준이가. 옛날에 막 알러브스크람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 예, 요즘은 알아요. 밴드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 때는 아이러브스쿨이 원탑이었어요. 그쵸. 장항준 감독도 고등학교 때부터 막 휘문본색 이런 거 써가지고 영웅본색 유명했거든요. 주인발 나오는 거. 우리 학교 선생을 막 악당으로 하고 친구들 막 구목해줬거든요. 돌려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영화 감독 되더라고. 우리 박세림 작가님도 영화 데뷔하면 되겠다. 작가나 뭐 감독이나. 영화는 사실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빨리 데뷔하고 싶네요. 영화 쪽으로도. 유명해지면 또 나오세요. 영화 감독 편으로. 감독은 모르겠고요. 저는 아마 계속 작가로서 활동하겠죠. 작가 하려면 전공을 국문학과나 극작과 이런 데 나와야 돼요? 필수예요?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완전히 다른 전공 가지신 작가분들도 많아요. 뭐 이를테면은 완전 공대 나오신 분, 아니면 디자인 전공하신 분도 있고, 음악 하시다 글 쓰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아예 전공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비전공자도 굉장히 많고. 아 그렇구나. 역사 소설 정명섭 작가라고 있어요. 아, 예. 제 방송 나왔는데 그분은 바리스타 하다가 했잖아요. 이력이 재밌네요. 네, 바리스타 출신 소설가 편인데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없는데 팟빵에 가면 있습니다. 원래 팟빵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오디오 버전 들으실 분들은 팟빵에서 윤재훈 검색하시고 구독하고 들어주시면은 풀 버전 다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하루 일과하고 제일 바쁜 때는 언제예요? 꼭 집어서 바쁜 때라고 하긴 뭐하고요. 마감 전날에는 굉장히 바쁜 상태죠. 마감. 네, 마감이 마감. 문제네. 네. 그럼 지금 프리랜서신 거죠? 네. 혹시 그럼 소속된 작가도 있어요? 성인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등장처럼 나오잖아요. 네네. 성인 만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거는 월급 받으면서 출근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매여 있으니까. 그쵸. 프리랜서야 뭐 비 오는데 나가지 말자 이러면 되는데 맨날 출근해야 되잖아. 저는 월급은 매력적이긴 한데 출퇴근이 너무 싫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작품을 하셨을 텐데 인생작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최근에 론칭한 소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스캔들 도시의 연인이라는 작품을. 스캔들 도시의 연인. 네, 이게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네. 실제 있었던 미스터리한 사건을 팩트 기반으로 재구성한 소설이에요. 그 정인숙이라는 아름답고 똑똑한 화류계 출신의 여자가 화류계. 예, 그러니까 요정 접대부 출신의 여자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완전 정재계하고 섹스 스캔들이네. 네, 맞아요. 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인데 네. 우리 작가님 저보다 한참 어리실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일을 어떻게 쓴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나 회고록, 국회 자료, 예, 수사 자료 이런 걸 참고했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라서 그리고 옛날 일이라서 또 팩트 기반의 소설이라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왜냐면 아는 거는 막 썰풀기 좋잖아요. 근데 경험도 안 해보고 막 썰풀하면 티가 나거든. 티납니다. 그거를 최대한 안 나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저는 작가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예. 그 당시에 뭐 정치는 당연히 공부해야 했고, 정치, 경제, 문화, 뭐 하다못해 그 시대의 종로 삼가는 어떻게 생겼는지, 예,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봐야 했어요. 공부하는 시기는 좀 힘들었는데, 작업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팩트에 근거한 것도 팩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팩션이네? 네, 팩션이에요. 팩트 몇 프로, 허구 몇 프로예요? 이 소설은 팩트 70%, 허구 30%. 7대 3이 좋아. 70%는 이제 진실에 기반을 둔 거고 네. 30%는 약간 허구를 넣네. 네, 그렇죠. 뭐 캐릭터를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 자체를 약간 비틀어서 보고 예, 좀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박세림 작가님 스캔들 도시의 연인? 그냥 영화화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영화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했는데 최근에 한 영화사에서 그 영화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좋다.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영화 감독편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좋겠네요. 네. 정인숙 씨라는 분이 진짜 실제로 엄청 예뻤어요. 네,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성치고 키도 큰 편이었고 오. 엘레강스한 매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진이 사실 흑백 사진밖에 안 남아서 정확한 이목구비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미인이 풍기는 아우라 있잖아요. 있죠. 예, 누가 봐도 이쁜 여자 있잖아. 네, 그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하지만 영어와 일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대박이네. 예, 그래서 실제로도 외국 뭐 대사들이 있는 파티에 초대돼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뭐 안내해주는 통역 역할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손님들 중에 뭐 국무총리부터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외교관만 받을 수 있는 복수 여권이란 걸 와. 받았대요. 그럼 왜 죽은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아, 예, 너무 근데 궁금하다. 이 정인수라는 여자가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있어요. 미혼모예요. 누구 아이인지 너무 누구의 궁금하다. 아이인지.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